진척이 안 돼서 유가증권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가 없어요. 지 맘대로 끌어도 아무런 제재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개인 박순혁 이사가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 이제 일이 생긴 거죠. 사건이 되게 커지게 된 발단이 아마 돌아가신 잠깐만, 진짜 목숨 걸고 한다고 말씀드린 게 박순혁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급하게 모셨는데 뭐 물론 타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도 또 구독자들 대상으로 또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금양을 퇴사하셨잖아요. 보니까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제 거래소의 금양 공시 위반 제재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도 좀 살펴봤는데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허심탄회하게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괜찮죠. 적절하게 뭐 수위 조절하겠습니다. 늘렸던 것처럼. 뒷감당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국정 그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법치주의가 사실은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법치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오해하시고 계신 게,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는 거를 법치주의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법 당연히 잘 지켜야죠. 힘없는 서민이 법을 잘 지켜야지. 법 안 지킬 겁니까? 법 안 지키면 다 감옥 가지. 그 법치주의에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기관의 이제 그 권력 행사에 관련된 얘기예요. 국가기관이 권력을 행사할 때 이제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제 그런 폐단을 막고 법과 규정에 이제 딱 규정되어 있는 대로 법을 집행해라 하는 게 법치주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퇴사 사표 쓰게 된 거 관련해서 이게 전형적인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인치의 결과고,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새끼 어떻게든 조져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이제 제재도 매기고 했는데, 제재를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기사가 나갔고, 되게 기분이 불쾌하셨대요. 기분이 불쾌하니까, 너네한테 이제, 아주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심한 페널티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그 금양회사 쪽으로 이제 얘기가 들어온 게, 박순혁 홍보이사랑 같이 계속 가시게 되면, 이 회사는 앞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 아마 자금 조달이 불가능할 거다. 라는 이제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안위도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금양이라는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 이제 2차전지 산업,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DRC 콩고에서 이제 리튬 광산을 개발을 해서 그 리튬을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몽골에서 리튬 광산을 개발해서 그 리튬을 갖고 와야만 우리가 중국의 이제 자원을 장악하고 있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 그런 중차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광산 개발하고 할 때 당연히 자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박순혁 이사가 그만두지 않으면 너네들이 이제 그 자금 필요해서 유가증권 신고서 이런 거 제출할 때, 금감원에서 수리를 안 해주면 이게 이제 진척이 안 돼서 유가증권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뭐 30일이든 60일이든 뭐 90일이든 이렇게 딱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를 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금융감독원에 가해지는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지 마음대로 끌어도 아무런 제재도 안 되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권한 남용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항이 권한 남용으로 연결된 사항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민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돈을 각출해서 만든 민간 회사예요. 아무런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모든 권력은 시민에서부터 이제 주권자인 시민에서부터 나오고 그래서 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권력이 행사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거래소를 직원 누구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은 적이 없고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이 그 거래소를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거래소는 지 맘대로 이렇게 이제 한 회사의 생사를 이제 좌우할 만큼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개인 박순혁 이사가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 제가 그 벌점 제재도 살펴봤는데 공시가 나오잖아요. 이게. 예. 그 보니까 벌점이 8.5점이고 예. 제재금이 8,5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이면 관리 종목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또 한 번 더 관리 종목이 또 지정되면 상장 폐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례적으로 강한 제재를 먹었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범한 죄의 그 형량에 비례해서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단 횡단한 사람을 그 30년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빵에서 내보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거래소가 심각하게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거를 갖고 공시 위반이라고 제재를 한 케이스가 지금 첫 케이스예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사례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반드시 위반이냐 아니냐를 갖고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저는 많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툰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그 재질이 여러 시민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재질이 중하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게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여기 채해진 벌점 8.5, 재지금 8,500만 원, 어마무시하게 과한 그 벌칙을 거래소에서 이제 준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한 개별 사람들을 이렇게 개별 나쁜 악인을 이제 징벌을 해서 사회가 좋아지진 않아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 일단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핍박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여의도가 이제 반칙과 특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런 특정 집단을 이제, 벌 준다든지, 특정인을, 좀 징벌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기관이 민주적인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그러면서 업자들하고 같이 유착해서 서로 이제 봐주는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악의 카르텔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제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악의 카르텔을 깨려면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이제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가 민주적인 통제를 받게 할 수 있게끔 이제 법을 바꾸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제가 좀 많이 열심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2차 전지를 또 넘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뭐 금융에 대한 그런 낙후된 예. 그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사건이 되게 커지게 된 발단이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국가전략 국가전략회의에 저를 초청하는 데부터 문제가 사실 불거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동안에 이제 이 여의도에서 이제 중국 배터리를 찬양하고 이제 한국 2차 전지를 이제 까대고 했던 이제 그 사실과 편견에 이제 꽉 차 있었던 그런 이제 악의 무리들이 저의 메시지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차례 걸쳐서 그렇게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국 배터리, 중국 배터리 누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공개 토론을 하자.
라고 이제 제가 누차 방송이나 뭐 유튜브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토론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이제 논박이 불가능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이제 정치적인 이런 이제 그 권모술수의 아주 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고전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을 사실은 이제 여의도에서 썼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쪽에서 금양은 사기회사다, 배터리 아저씨는 사기꾼이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유포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다 그 악의 무리들이 뒷작업을 해서 이제 생긴 결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금양은 사기 회사고 배터리 아저씨는 사기꾼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와중에 제가 대통령 님이 주재하는 국가전략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런 공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모 교수가 이제 긴급하게 투서를 넣고 그 투서를 받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대통령실 쪽에 연락을 해서 급하게 이제 제가 참석이 취소가 된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게 참석이 취소돼서 이제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사실 별일이 아닌데 그 사실을 이제 또 알게 되신 그 정의감이 있으신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바르게 가는 쪽으로 이제 갔으면 하는 이제 그런 기자분께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 사실을 공론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사를 쓰셔서 그래서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이 반대쪽에서는 이제 되게 좀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공론화가 안 됐으면 대통령께서 모르셨을 텐데 공론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감원에서 이 사람이 못 왔어야 될 이유를 빨리 만들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먼저 증권거래소로 움직여서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부랴부랴 불공시 법인으로 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참석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긴급하게 이제 참석 불참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그 국가전략회의가 그 주에 이제 4월 20일 날, 그게 아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있었을 거고요. 있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큰일 난 거니까. 증권거래소에서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공시 위반했다는 기사가 이제 긴급하게 나왔고, 그것도 단독으로. 국민일보 단독으로. 네네. 공시 위반한 것도 아니고 공시 위반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단독으로 나왔고, 들여다보고, 그 다음날 이틀 날이 월요일 날 공시 위반을 때렸어요. 하루 만에. 대답하고 하루 만에. 속전속결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예.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출근 잘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하죠, 사실. 네. 예, 일요일에 열심히 출근해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휴일 근무수당 받아가면서 들여다봐갖고. 왜 그렇게 긴급했겠습니까? 다녀와서 대통령님께서 물어보셨을 테니까요. 박순희 이사가 이 사람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불참하게 됐다고 기사에 났는데 이유가 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면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긴급하게 그렇게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된 거고요. 거래소에 그것만 갖고는 사실은 또 이제 좀 어려웠던 게 그거를 그 단독 기사를 보고 또 이제 그 용감한 기자분이 야, 이거는, 이런 기사는 말도 안 된다. 너무 이상하다. 한번 취재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밤늦게 10시쯤에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그 방송 나갈 대본을 이제 저 스타디 카페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와중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서. 좀 이상하다. 이거 저 거래소에서 나를 보복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만 그 기자분이 또 거래소 보복이 의심돼 이렇게 있었어갖고. 그래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되게 불쾌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자님한테 야 기사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못 내린다. 그 기자분이 용감하세요. 그러네요. 예. 기자가 그래야죠 사실. 예. 그래서 진짜 뭐 잠깐 옆길로 갈 것 같은데 네. 잠깐 이제 제가 그 22년 1월 달부터 이제 이 한국 2차전지 산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나 다양하게 이제 좀 활동했었는데 제가 그 K-배터리 레볼루션에 이제 사실과 편견이라고 썼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한국 배터리를 이제 폄하하고 중국 배터리를 이제 높게 띄우고 하는 분들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견, 하나는 사심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기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심보다는 편견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기자분들한테는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분들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아직도 좀 기자 정신이나 이런 게 진짜 살아있구나. 요새 뭐 기레기 하는 이제 그거를 습관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맞습니다. 진짜 이제, 물론 기레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기레기보다는 진짜 이제, 정의를 위해서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이제 사회를 위해서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기자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제가 지금 1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에 비해서 애널리스트는 그냥 사심 덩어리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서 다 얘기를 했고, 제가 사실 그 현업에서 그걸 전달하면은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거를 리포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니, 자기들도 뭐 배터리 직접 만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전문가의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보통 IR 담당자는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정보 듣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 안 하고 지 맘대로 꺾어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꺾어도 이제 그게 뭐 기자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든 취재원들 얘기를 이제 100% 그대로 받아 쓰는 건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검증해서 이게 이제 진실이다 싶으면 쓰고 아니면 좀 고치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2차 전지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그런 형태의 이제 뭐 사실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결같이 중국 배터리에만 유리한 쪽으로 이게 바꿔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사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가 지금 썩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했고, 그래서 많이 불편했겠죠. 예, 불편했는데, 전혀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두 집단이, 거래소, 그러니까, 증권기관들, 증권 관련된 뭐, 증권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이런 쪽하고 이제 결탁돼서 이제 한 개인을 치는 이제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기자분이 이제 그거를 기사를 씀으로 인해 갖고, 그게 다시 또 불거져서 공문 나가돼 갖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은 긴급하게,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 기사가 막 나오고 하는 그 중에, 베스베드 앤드 비욘드, 베스베드 비욘드가 미국 회사라서, 예.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식의 이제 불행한 최후,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한국의 이제 2차 전지 주식들, 이제 대표적으로는 자이거 같은 거를 좀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그런 주식들이 이제 민주식, 이제 베스베드 앤드 비욘드 같은 그런 형태의 주식이 될 수 있으니까,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해라 하는 이제 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뭐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되게 이제 뭐랄까 시점상으로 되게 좀 공교로운 측면이 있고, 그보다 더 공교로운 측면은 뭐냐면, 이튿날 뒤인 수요일 날 금감원이 이제 임원회의를 했는데, 금감원 임원회의 석상에서 김동완 소장이 한 그하고 똑같은 워딩을 다시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이상과열돼 있고, 특히 신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이런 주식들에 투자하는 이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금감원 차원에서 이제 들여다보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2차 전지 주식들이 자이거 같은 주식 말고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잘 가다가 갑자기 다 급락해서 뭐 거의 6%, 7%씩 엄청나게 다 빠져서 끝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와서 깠잖아요. 맞아요. 네. 예. 까서 올렸잖아요. 네, 거의 다 올렸어요. 당신 올렸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잘렸다고. 당신 때문이야, 지금. 수위 조절해서 올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보고 모초를 통해서 압박을 가해갖고 나를 자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것도 얘기가. 그것도 수위 조절해서 올린 거예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요번 것도 좀 수위 조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는 그냥 좀 올려도 되죠. 조심히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그 대통령님 초청을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러세요? 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초청은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오. 예, 예. 받았는데 그때는 안 갔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떤 이유로 초청받으신 거예요? 지금하고 좀 유사한 형태였어요. 아. 지금은 이제 제가 2차 전지 산업의 그 제대로 본 모습,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깔아뭉개고 이렇게 이제 디스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이제 쭉 해서 이게 사회적 영향을 얻어갖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한번 참석해 달라라는 이제 초청을 받은 거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제 그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중뽕천지잖아요. 그때는 일뽕천지였습니다. 아. 일본하고 우리가 붙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일본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일본의 거를 배워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 만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그 이제 반도체 장비 담당 제가 애널리스트여갖고 저 애널리스트 하면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다 때려잡는 게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중국이 일본을 자꾸 그런 소리를 이제 막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서 지금 일본의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다 때려잡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때는 지금은 유튜브가 이제 대세지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인터넷 이제 게시판에 글 올리는 예, 뭐 다음 아우라 같은 네네. 뭐 그런 게 되게 대세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필명 하나 파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올리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대통령님실에서 보고 이제 그 원래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구상하셨던 게 지금 언론 지형이 이제 많이 오염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언론 지형이 이제 가진 자들의 손아귀에 있어갖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여론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시민들의 언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는,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 퇴임하고 이제 봉하마 내려가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려고, 대통령님이 이제 죽 보시기에 그동안 활동했었던 이제 그 제야의 그때는 농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이제 농객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참 공정하게 좀 이제 정직하게 글을 쓴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몇 명을 딱 추려갖고 소수의 인원을 이제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안 갔죠. 예. 거기 이제 부름을 받으셨는데. 부름 받았는데 제가 안 갔죠, 일부러. 예. 아니라 그랬죠. 그 필명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필명 물어봤는데 나 그 사람 아닙니다. 딱 잡았죠. 사실 그거 보면 네. 이게 이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가명으로 다 유튜브 같은 댓글 다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유튜브는 좀 외국 업체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네이버를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막 댓글 막 달고 하시잖아요. 막 달아서 이제 가명이니까 어차피 내 이름 없으니까 안심하시는데, 그 관계기관 네이버에 그 사람 본명이 누구예요?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가르쳐 줘요. 그렇죠, 사실. 예. 자기 본명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거를. 올라가는 게 가명이라고 해서 그 가명이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실명으로 지금 댓글 나는 거예요. 뭐 고소하거나 법적 절차 나오면 다. 예, 다 나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그렇게 해서 뻔히 아는데, 알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처음 물어보길래 비서실 쪽에서 연락 왔겠죠. 비서관이 연락 와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아닙니다. 아니, 저희 확인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안 갔어요. 예, 안 갔는데, 안 가서 이제 저는, 사실은 좀 잘 된 거죠. 만약에 갔었으면, 거기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이제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옆에 있어갖고, 아마 이제 심각한 정신병 같은 거 아마 얻었을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같이 따라간 그 이제 농객들, 시민 농객들 몇 분을 제가 아는데, 따라갔다가 진짜, 인생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 많아요. 충격받으셨죠? 충격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 안 해갖고, 그래서 이제 뭐, 제 한 몸은 건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되게 이제 좀, 뭐랄까,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세월이 이제 그때가 돌아가신 시점이 이제 2007년, 8년 뭐 그 무렵이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거죠. 이제 15년 정도 이제 지나갔고 2차 전지 산업의 홍보를 제가 맡게 돼서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시민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여론 같은 거 이제 형성하고 하는데 이제 도움 되시고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딱 지금 보니까 느낌이 옛날에 노무현 시절 때 겪었던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진 자들, 특권층들이 이제 이런 마이크들, 그 여론을 장악해서 거짓된 정보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유포하면서 뒤로 자기들이 속을 챙기는 이제 이런 일들이 행하고 있어갖고 아마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이제 여의도의 반칙과 특권을 이제 몰아낼 수 있으면 아마 돌아가신 잠깐만 좀 자주 예. 수준 돌리시고요. 예. 아마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목숨 걸고 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염둥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2차 전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 2차 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 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2차 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터리 IC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99,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 돈의 10배,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